오늘 오찬에서 첫 번째 공개 발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습니다. 손님 먼저. 장 대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현금 나눠주기라고 주장하며 전쟁 추경엔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의 중요성을 장 대표도 인정하는 것 같다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의 짐을 운송 보관해주는 서비스인 이른바 짐캐리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됐던 걸 두곤 이런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안은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짐캐리 서비스 예산이 5억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한 기자, 요즘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죠? 네, 이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4%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1.9%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 4분기엔 2.3%로 올라서더니 올해 1분기에 더 뛴 겁니다. 특히 외식 같은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가 올라 5분기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서비스 물가를 살펴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나 농산물 같은 상품 물가는 외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지만 외식이나 숙박 같은 서비스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가 움직인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분기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 요인이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올랐잖아요. 국내 항공사들은 유류 할증료 기준 단계가 오른 데 따라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은 항공 요금이 최대 15%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의 0.03%포인트, 서비스 물가에는 0.06%포인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이 물류비와 운송비 전반으로 번지면서 외식과 숙박 같은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새는 이 기름값이 정말 여기저기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네, 이 한 달 새 이 물가 전망이 급등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3%를 돌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끌어올릴 것 시작으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에서 2.4%로 한 달 사이 0.4%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일부 기관은 4월 물가를 2.6에서 2.8% 수준으로 보고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3%를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배경은 유가와 환율인데요. 그동안 석유 최고 가격제, 유류세 추가이나 품목별 특별 관리처럼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는 점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분의 물가 파급이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타나는 시차를 감안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또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 해협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비가 추가로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농산물도 변수입니다. 지금은 1분기 기준 농산물 물가가 2.1% 하락했지만 파종 시기에 비료와 비닐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여름부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물가를 잡으려면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이 11일 열릴 금통위에서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1, 2회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 상황은 아니죠. 이 금리를 낮추면 물가와 환율을 더 자극하게 되고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하겠다고 당장 금리를 올리기엔 너무 이르기도 하고 이 추경으로 푸는 돈의 효과가 상당 부분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7차례 연속 동결이 되면서 현재 기준금리인 2.5%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금리를 계속 묶어두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면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물가가 3%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이번 추경안에 담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고요? 네, 이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지급이 되는데요. 약 3,500만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소득 하위 70%인 걸 정부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소득이고 여기서 1.5배 수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겁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대, 4인 가구는 97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맞벌이 부부라면 월 600만 원 대 정도까지는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1억 원 안팎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선별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월급이 비슷해도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일반 가구는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4인 가구로 보면 수도권은 40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이 더 두터운 쪽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수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 원 수준입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이면 이보다 더 올라가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총 규모는 4조 8천억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지급은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방식이 거론됩니다. 예전 지원금 때처럼 이 사용도 지역 안에서 하도록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은 한 번에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일반 대상자를 가려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언제쯤 나오냐? 이 국회 통과가 되면 1차는 빠르면 4월 말쯤 시작되고 일반 가구는 6월 말 전후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비싸진 비행기 값이 다음 달에 또 오를 수가 있다면서요? 네,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에도 크게 올랐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 올라서 최대 5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 기준으로도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최대 3배 넘게 뛰었는데요. 장거리 노선 기준으로 보면 왕복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만 6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지난달보다 40만 원 넘게 더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유류 할증료는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다시 정해지는데 최근 항공유 가격은 이미 현재 최고 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다음 달에는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현재 30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단거리 노선도 10만 원 안팎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노선은 아예 줄이거나 운항을 멈추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요새 기름값이 비싸져서 기후동행 카드가 더 인기라고요? 네, 이 기름값 상승에 교통비 절약하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액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발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주 동안 4만 3천여 건이 발급됐고 그 다음 주인 20일부터 26일까지는 4만 6천여 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2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신규 발급이 8천 건에 달했습니다. 기름값이 1,900원 선에 바짝 다가서자 시민들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한 건데요. 차를 몰고 다니는 대신 대중교통으로 옮겨가는 수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2차례나 꺼내들었다는 건 그만큼 유가 상방 압력이 크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죠? 네, 이 지난해 1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 30일권 기준으로 월 6만 2천 원만 내면 이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많죠. 신규 이용자는 지하철역 신형 단말기나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해 충전하면 되고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앱으로도 발급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은 혜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기후동행 카드 첫 구매자가 30일권을 충전하고 사용하면 충전 금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이 페이백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성격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름값 비쌀 때 차 몰고 다니면 한 달 교통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기후 동행 카드를 쓰면 돈도 아끼고 교통비를 미리 정해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카드가 또 있지 않았나 하실 텐데요. 바로 올해 도입된 K패스 모두의 카드도 있죠. 일반 기준으로 6만 2천 원까지는 쓰는 만큼 내고 그 이상은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기후동행카드가 더 맞고요.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용이 많지 않은 달도 있어서 쓴 만큼만 내고 싶다면 모두의 카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할 이 거지맵이란 건 저도 누가 링크를 보내줘서 들어가 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는 싸게 먹는 법도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가성비 식당 지도인 거지맵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지맵이 뭐냐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가성비 식당을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한 끼 1,000원에서 8,000원대 식당들이 주로 올라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뒤 열흘 정도 만에 누적 이용자가 5만 명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이 앱에는 서울 지역만 300곳 정도, 전체로는 1,000곳 정도의 식당 정보가 쌓이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직접 이 상호명, 메뉴, 가격을 등록하고 후기까지 남기면서 정보를 함께 채워가는 구조입니다. 직장인인 30대 개발자가 직접 50여 곳 정보를 먼저 올린 이후 이용자 참여가 붙으면서 하나의 지도 서비스로 커진 겁니다. 가성비가 좋으면 좋다고 평가하고 기준에 안 맞는 제보는 사후 검증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라서 일종의 집단 검증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온 가격을 보면 돈가스 4,000원, 김치찌개 3,000원, 떡볶이 1,500원, 짬뽕 4,900원 같은 식당도 공유되고 있고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원래 밥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에서도 10,000원 이하 식당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